안녕하세요, 커피사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 영상은 과연 어떤 커피가 맛있는 커피예요? 어떤 원두가 좋은 원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문도 많이 받고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에게 조금 깊이, 좀 멀리 되는 커피들의 맛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맛이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에요. 너무 거칠어서 눈을 찌푸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신맛의 커피. 자, 두 번째는 탄맛이나 텁텁함이 너무 강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커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물의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 커피의 맛은 너무 적게 느껴지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워터리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커피들이 아무래도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내가 처음에 신맛이 나는 커피를 먹었는데 너무 셨어.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너무 셨다라는 건, 자, 요런 거예요. 자, 레몬처럼 제가 한 입 깨물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와, 이 레몬 맛이 커피에서 났다면 얼마나 시었겠습니까? 그래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어떤 개인 카페를 갔는데 스페셜티를, 어떤 싱글 오리진의 커피를 드셨는데 오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숭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과, 그리고 자두, 이런 식의 신맛은 가지고 있지만 은은한 단맛과 과육이 가지고 있는 단맛과 어우러져서 그냥 밸런스가 좋아서 입안에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커피를 드신 분들은 신맛의 커피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커피의 특징을 그냥 간략하게 보면요, 여름철에 좀 산미가 있는 커피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이런 과실의 느낌도 있고 청량감도 있고 깔끔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다 드시고 났을 때 입안에 남는 텁텁함도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선호해서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도 많이 드시고요. 자, 그런데 싱글 오리진, 산미가 있는 커피들은 대부분 스페셜티 원두를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대중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스페셜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스페셜 커피 협회라는 그런 큰 단체 기관에서요, 여러분들 커피 원두에 대해서 커피인이라는 그런 심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80점 이상 획득한 커피에 대해서 스페셜티 등급을 주고 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맛과 향이 뛰어난 그런 커피 원두, 등급이 높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맛은 과연 어떤 맛일까? 그 맛을 살펴봤더니요, 고소하고 견과류에서 나오는 그런 고소함. 자,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아몬드도 있고요, 뭐 호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고소한 커피 맛이 나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반면에 나는 그냥 달콤한 커피가 좋아 해서 이런 식으로 밀크 초콜릿티한 그런 커피, 혹은 이 두 가지 맛이 같이 느껴지는 커피를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이 뭐 있냐면 이런 꿀이라든지 그리고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이런 맛들도 커피에서 느낄 수 있고요. 뭐 누룽지도 있고 뭐 흑설탕, 뭐 헤이즐넛, 모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이 커피가 입맛에 잘 맞아, 제일 맛있는 커피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맛과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커피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맛이 뭐 있을까요? 바로 쓴맛이 나는 커피예요. 자, 대표적으로 딱 지금 떠오르는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죠. 별다방. 별다방 커피를 드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땐 쓴맛이 참 매력적인 커피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하나는 여러 브랜드들 커피와 스타벅스 커피와 해갖고 막 섞은 다음에 블라인딩 테이스트를 했는데요. 별다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까 신맛과 쓴맛의 중간에 있는 고소하고 단맛 나는 커피의 비중이 당연히 결과적으로 좋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개인 카페라든지 로스팅하는 카페라든지 마트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커피 원두는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커피를 사야 될지 정말 모르시죠? 이럴 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배전도를 체크하자. 자, 여기서 배전도는 뭐냐면 로스팅하는 그런 강도를 얘기해요.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콩의 색깔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원두는 봉투 보시면은 원두 부분만 이렇게 투명하게 해놔서 배전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봉투들도 있으니까요. 배전도를 꼭 체크해서 약배전일 땐 산미가 강점, 강배전일 땐 쓴맛이 강점.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고소하고 단맛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빠르면 산미, 늦으면 쓴맛. 요거만 기억합시다. 그 중간에 고소하거나 단맛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국가의 특징을 알고 계신다면 확률을 더 높이실 수 있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워서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매장, 커피숍을 갈 때마다 서로 다른 커피를 마셔봐라. 꼭 선호하는 것만 드시지 말고 여러 가지 드셔보시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원두에도 품종이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자, 쉽게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싶었는데요. 여러분들 품종,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품종만 저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똑같은 커피만 먹게 되면 얼마나 재미없고 그 커피 맛에 대해서 재미가 없을까요? 자, 우리 앞에 오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오렌지라든지 감귤류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도 다 품종이 있어요. 뭐 백해양, 천혜양, 뭐 이런 오렌지 같은 거, 감귤 쪽, 귤 이런 것들 보면 어떻죠, 여러분들? 모양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안에 껍질을 깠을 때 과육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당도도 다르고 이것처럼 한 가지 맛에서 더 우수한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커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해발고도 2000m에 있는 거를 밑으로 내려서 기후와 변화, 토양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서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의 변화를 보는 거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커피 품종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많은 품종들을 다 다양하게 접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드셔보시는 것만이 살 길이다.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커피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내 입맛에 맞는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신맛이 나는 커피가 이러한 장점이 있어. 쓴맛이 나는 커피엔 이러한 장점이 있어. 물론 커피 원두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내가 마셨을 때 거부감이 없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좋은 원두는 과연 어떤 원두일까? 커피 사나이가 이거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수한 맛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커피 원두는 그 국가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과 그리고 바디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원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은 커피가 어떤 커피고 맛있는 커피가 어떤 커피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설명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셨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